종합대학 하면 북한 주민들도 북한 학생들도 야 김대철 학생이야라고 하면 우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배지 이렇게 달고 예.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 학교 다닐 때 예. 학교에서 급식이나 뭐 먹는 이런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잊지 못할 이런 사연이 좀 있나요? 예, 그때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그 대학생들이 고충이 많았습니다. 우선 먹는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일 시대 때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 종합대학에다가 일명 그 빵을 나눠줬어요, 점심마다. 어떤 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햄버거 형식인데요. 네. 햄버거 형식인데 그 안하게 뭐 고기를 이렇게 가루해서 이렇게 쪼낸 걸 하나 넣어주든지 아니면 소세지를 넣어줬어요, 거기다. 근데 북한의 대학교도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뭐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못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국어문학부에서도 기본 중국과가 제일 잘 살았고요. 프랑스과나 도시어과 이런 부차적인 과들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 빵을 타면 어떻게 했나요? 빵이 하나가 700원을 냈어요. 그때 쌀이 한 킬로에 2,100원인가 2,300원이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점심에 그 빵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점심에 그 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굶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빵을 갖다가 이제 쌀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 하나 가지고는 뭐 혼자서 먹어서는 이게 돈이 안 돼요. 하나하나 팔아서 700원씩 언제 먹겠어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한 명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뭐 어느 동무, 화요일 날은 어느 동무 이렇게 해서 그게 한 주일에 빵이 제가 월요일 날 가면 7개가 되는 거예요. 빵 개를 드셨네요. 예. 아까 말한 개지. 그래서 뭐 7개 담은 쌀이 뭐 1kg 반이나 키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가족이 그걸 가지고 먹는 거죠, 그게. 물론 뭐 다 생각하처럼 뭐 그렇겠지만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서도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학업에 매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가서 대학생들을 보면서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생활 조건이나 뭐 서울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대학생들에게 집을 위해서 주거기부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봤던 눈으로서는 이게 최상의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해주는 게 또 대출제도 있어서 돈도 주고 근데 북한이라는 게 말이 무료교육이지 들어가면 또 이게 돈 바치라는 게 많습니다. 청해도 면접에서 바치라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바치라 그러고 네. 그래서 저도 외국어문학부에서 학년에 청해도면 비서를 했어요, 저도. 오 진짜요? 예. 거기서도 좀 똘똘하셨나 보다. 청년동맹 비서 정도 하면 이건 완전 권력자인데. 그러니까 그게 와. 학부 청년동맹 비서도 학부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학부 청년동맹 비서를 하는데 그게 대학교에서는 유급은 청년동맹 비서 한 명이고 모든 학부에 한 명씩 청년동맹 비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동맹 비서를 계속 계시면서 거기서 저도 동맹조직에서 요구하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각과 청년동맹 비서들한테 돈을 얼마 내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햇버링진 나가고 모든 국가 행사 나가도 네. 규찰 때 나가고 뭐 해도 네. 다 뭔가 그게 다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내고 행사에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예, 지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에도 못 사는 대학생들이 공부에도 매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 사는 사람은 뭐 예. 배워야 되고. 예, 그렇죠. 청년동맹 비서 했으면 예. 정작 선생님은 그래도 대학교에다 내는 비용은 선생님의 몫은 어느 정도 커버돼가지고 안 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학급을 커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호과가 4명이 됐습니다. 우리 네. 우리 과에 우리 학급 정인원 수가 4명인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중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된 거예요. 학급 인원이. 재정 인원이. 불어과 한 개 반이 3명, 4명밖에 안 된다고요? 3명인데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을 통틀어서 불호과는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한 학급에 3명씩이니까 5년제니까 3개 학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학급이 3명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대학교가 22명이었는데 다 학급이 예. 하나.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기자기한데? 5학 특성상 네.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에 좀 있고 뭐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평양외국어 학원을 6년 다니고 왔는데 제가 군사복무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근데 네. 또 집에서는 북한식이 그렇잖아요. 북한군에서 열심히 군복무해야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저한테 안 알린 거예요. 네. 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동당장 시험이지.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막중한 가지가 나한테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난 무조건 떨어진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어 시험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합적으로 불어 제대군이만 따로 치잖아요. 네. 불어 시험 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가는 무조건 거죠. 합격인 거예요. 그 따나온 당상 사실 학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시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과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 담화를 하는 게 시험 다 끝나고 그 선생님들이 저리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박사 선생님들이 네. 불어과 박사 선생님들이 야, 너 점수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한 4번 치거든요. 네. 다른 건 한 3-4과목 치고 우리는 수학도 안 치거든요. 네. 다 몽땅 최고의 점수 주갔으니까 네. 저쪽 점수 2점 이상만 나주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박사님들 만났지. 그러니까 저쪽 점수에서 아마 낮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종합대학에서 입학할 때 어느 학부는 18점 이상, 뭐 어느 학부는 종합 23점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만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종합대학 때도 훌륭한 선생님들과 그 운인들을 만나서 종합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뇌물 작전은 아니었고 뇌물 그렇게- 바칠 뇌물이 없었다는데요. 난. 그러니까요. 하나도 다행히 불어과라는 그 예, 소수의 예. 정예 인원을 뽑는 학과. 예, 그래서 이것도 떨어뜨리면 씨가 마를 뻔한, 없어질 뻔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교수진의 씨가 마르는 거예요, 아야. 그렇죠. 예. 학생이 없으면 교수들도 예. 사라져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학과에 일단은 입학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던 것이 굉장한 천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행운이 있었죠, 그때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대학교 같은 데 다녀보면 저는 북한에서 나라에서 어허, 예. 나라에서 오랜만에 그 노래 듣네요. 무슨 돈을 예, 예. 보내주고 예, 막 이러면서 해서 예, 예. 장학금이라는 제도는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저희 대학교 때 장학금 줄 때마다 그 이런 그 부서대장에 가서 장학금을 그런 격리부서 이런 데가 타오잖아요. 예. 근데 그 타오면 누가 얼마 우리 달달이 나오긴 하잖아. 조금씩 그렇죠. 달달이 받았잖아. 나와요. 사실 보잘것없는 돈인데 조금씩 준 기억이 있는데 그걸로 빵 조각 몇 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정말 보잘것없는 돈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다렸단 말이죠. 기숙사생들은.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 장학금 제도가 없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요. 월사금 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런 장학금뿐만 아니라 그렇죠. 집이 가난하면 공짜로 장학금을 주고요. 심지어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생활비 대출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취직이 된 이후 몇 년 이내에 갚겠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작성만 하면요. 취직된 이후 4년, 6년 거치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을 놔뒀다가 취직된 이후 조금. 제가 여기서 말하자는 요지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를 가졌던 10대, 20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학급에서 그 돈이 없어서 자퇴하고 가시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정말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대한민국의 이 학교 제도는 정말 우수하다고 저는 100번, 1000번 말하고 싶어요.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진짜 공부만 하는 것도 무리가 터질 노릇인데 노동도 해야 돼, 돈도 바쳐야 돼, 가족도 먹여 살려야 돼. 이건 쌀도 보러 와야 돼. 쌀도 보러 와야 돼. 저도 그때 북한 종합대학에 있으면서 장사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지. 컴퓨터를 이렇게 다 조립해가지고 팔기도 했고요. 쉽게 말하면 냉장고도 이렇게 좀 팔기도 했고 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돼서 나이는 좀 먹었지, 눈치는 빤하지, 굶어 있는 건 못 보겠지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생활전선에 많이 떨쳐 나서는데 그래도 장사머리는 대부분 없다는데 장사를 하셨다는 것은 장사머리가 그래도 있으셨던 기술을 거예요. 쓴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를 조립해서 화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프로그램 타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러니 팔아야 되네.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학교 졸업한 이후 그러면 그 외무성이라는 데를 들어가잖아요. 예. 그 외무성에 들어갈 때는 경쟁이 좀 치열했나요? 그게 북한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일단 하게 되면 처음에 내각에서 담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한 2달 전에 담화가 내려와서 그게 말하자면 이게 종무원 담화라고 그러죠. 네, 종무원 너 이제 너는 당연히 부름에 따라서 어디 가라. 근데 그 내각에서 온 간부과 일꾼들이 자기 배치지를 주지 못합니다. 나라가 받을 데가 없으니까 주었는데도 담화를 위한 담화인 거예요. 가니까 형식이죠. 너 어디 가고 싶니? 제가 합니까? 당에 부르는데 가야죠.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알아서 무슨 북한에서는 받겠다는 차용증 같은 차용증을 거. 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이럴 바에 내각에서 무슨 담화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그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대학은 그렇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한 8천까지는 신원조회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내각에다 넘깁니다. 그럼 이제 내각에 가면 각 내각과 중앙부처들의 간부지도들이 와가지고 정부수당 다 거기 있거든요. 네. 터대, 뭐 북한은 터대 국가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조상이 뾱따기. 뾱따기까지 종합대학 가면 뾱따기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간부지도들이 뽑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 때 뽑아갈 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할게요. 그 바다에 그물을 친 거예요. 네. 근데 그물이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좁은 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첫 그물이 탁 치고 나가면 네. 거기서 또 빠진 놈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있는 놈은 완전 외국본데서 출판사나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신직업. 네. 그러니까 위에 탁 걸친 놈은 저처럼 메모성, 무역성 가는 거고. 그래도 그게. 선생님이 좋게 빠지셨네요. 저요? 네. 저도 그때도 또 뭐 행운이 있었죠. 행운이 있었는 게, 그때 생각한 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고, 그때 또 이상하게 또 무슨 감언을 또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근데 그런 식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셨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북한은 우리 아버지도 그 뭐가 큰 간부를 했는데 차까지 타가든지, 근데 아버지가 탁 돌아가시자마자 뭐 대한민국에 뭐 전기처럼 무슨 순간에 그저 몰락한 기적 가물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일 없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순간에 노숙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구나 하여튼 그때는 북한 정권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때 거기서 조금 뭐 힘들어도 좀 점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점수 하지만 사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 같은 게 학기 해가지고 4점짜리가 한 3개 정도였으면 최우등 졸업시키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저희는 점수 조금 조정시키거든요. 뇌물 가지고 가서. 우리 때는 선생님 때하고 좀 다른 게, 대학에서 우리 시범적으로 김일성 중학대학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학점제라고를 도입했어요. 그게 뭐나, 내가 이제 불어다 하면 불어에서 강도가 자기 전공에 대한 점수는 높여주는 거예요. 최고 점수 네. 7점까지. 하고 뭐 체육이나 수학이나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떨어지는 과목은 2점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두 개 합하면 4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최대한 더 기회를 준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4점 맞았어도 4년 동안 공부를 잘했으면 이게 상사가 되는 거예요. 4, 4, 5, 7 해가지고. 그래서 점수라는 게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점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옛날에는 최하등이 그저 뭐 4.2 이상이면 최하등이 됐다는데, 5점 만점입니다, 북한은. 근데 4.6부터 최하등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는 뭐 제가 35개 과목이니까 모든 점수를 다 4.7, 4.8 맞기 힘들거든요. 선생님이 기억력이 더 좋은데 저는 왜 예. 약간 제 기억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저는 어떻게 받았지? 저는 5점과 4점, 3점을 해가지고 예. 뭐 점수 아니,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종합대학만 도입했던 게 학점제다. 그죠? 그게 독일인가 어디서 교육 환경에서 이제 학점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 단계에서 보자 하고 반게 종합대학에 실시했어요. 그랬겠죠. 왜냐면 저는 엄마 깜짝이야. 저는 5점, 4점, 뭐 점수 그냥 4점, 3점째로 나갔는데 만약에 5점, 과목이 5점이고 뭐 하나 과목에 4점이 있으면 그 학기는 뭐 최우등 졸업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렇죠. 마지막 졸업할 때 4점짜리가 4개면 우등 졸업이고 3개 정도면 최우등 졸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 학기에 너 가서 사업에 생활지도 교원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 뇌물 가지고 그 2학년 때 떨어진 과목이라도 가서 그 점수를 고치는. 저는 그때 사실 너무 쇼킹해가지고 거기서 허무했거든요. 그걸 좀 합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제일 웃긴 게 뭐나, 종합대학을 이제 배치를 할 때 종합대학 강당이라고 한 3천 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에, 대강당. 대강당에 이제 모든 학과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쇼킹했나, 1인당 이렇게 김일성 중학교 졸업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우리 때는 학점제가 서술점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4점 배치. 근데 거기는 과목 못해서 2.8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종합정보만 주니까. 네. 근데 뭐 쉽게 말하면 그 김일성 동지의 초상회장이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졸업증인데 구치가 거기다 낙서질을 하더라고. 점수당 거치는 거예요, 거기서. 네네. 야, 난 너네 가진 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 옆에서. 그래서요. 깜짝 놀랐지. 그쪽 배짱 있는 친구, 근데 구치가 그때 평송에서 온 그 국제관계과 같은 졸업생이 됐는데, 다 알잖아요, 우리끼리. 사진 있는데다가 괜찮았어. 사진 여기 있고 사진 옆에 이렇게 하면 여기 점수를 이렇게 쫙 점수 옆에 쓰잖아요. 있잖아요. 해가지고 학사 준다고. 아니 그냥 거기다 낙서를 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걸 이렇게 째버리고 자기가 점수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격이다. 야, 넌 진짜 대단한 아이다. 이랬지. 우린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진짜다. 배짱 있는데? 구치는 좀
떨기가 그치 우리보다 한국 영화를 더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한국가가 더 진화가 됐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그냥 저 죽는 건데. 그래도 지금 뭐 무릎부도 담배 회사에서 돈 많이 벌고 계시는데 회사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니까 뭐 회사로 들어가면 명예는 못 얻지만 또 돈은 얻는 거니까. 돈 그분이 따라가는 우리보다 더 깨지 않았댔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나 자본주의 세계에 좀 더 우리보다 성격자가 아닐까? 접근했던 사람. 우린 몽탕이 됐지만 앉아서 그저 앉아서 뭐 하면 우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만 하다가 달리고. 전 돈 버는 직업에 가고 싶었는데 돈만 많이 버는 직업이면 어떤 데 무역회사라도 가고 싶다 했는데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나 이런 데다가 명단을 내려보내고 간부과에서 일단 어디 시로 내려가라 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영화도 가가 나서 가지고 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퍼들었던 것 같아요. 가가 드라마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